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친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를 외면하고 손자의 왕위를 지켜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그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냉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존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된 한 여인의 고뇌 어린 선택과 그 파장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얽히고 설킨 그 순간들을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해경궁 홍씨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비운의 주인공 사도세자,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영민한 군주 정조대왕이 있죠. 이 세 사람의 운명은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한 왕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궁궐의 담장 안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참혹한 이야기의 첫 장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시죠. 조선 영조시대, 왕실은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영조 임금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 바로 사도세자가 있었죠. 영특하고 총명했던 세자의 탄생은 온 나라의 기쁨이었고, 세자를 바라보는 영조 임금의 얼굴에는 늘 희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 역시 세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을 테고요.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대왕이 태어나면서 왕실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조 임금과 사도세자 부자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죠.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부자 간의 불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골을 만들며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762년 여름, 모두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히게 되는 전대미문의 참극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서 한여름의 땡볕 아래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친아버지인 영조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음으로 내몬 전례 없는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물론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비통함과 함께 깊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왕실에서, 그것도 한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이었을까요? 왜 영조 임금은 자신의 친아들을 그토록 비극적인 방식으로 처단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는 그 모든 과정을 대체 어떻게 지켜봐야 했을까요?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의 아픔을 넘어 조선 왕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비극적인 결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잡한 권력 다툼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처절한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연들을 잠시 짚어보았죠. 그 참혹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세자의 아내이자 훗날 정조 임금의 어머니가 되는 해경궁 홍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친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손자의 왕위를 지켜야 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조선 왕조의 명운을 결정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고뇌는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한나라의 운명과 왕실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압력을 짊어진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였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여느 평범한 어머니와는 다른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세손의 어머니로서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문의 안녕과 왕실의 대의를 우선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죠.
당시 조선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도세자의 기행과 불안정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졌을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배를 바로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그녀의 눈에는 먼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어린 세손, 훗날 정조가 되는 아들에게 가 닿았을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위태로워질수록 세손의 입지 또한 불안해지는 것이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왕실의 안녕과 세손의 보전이라는 대의는 한 어머니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히는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 한다면 왕실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고 왕실을 지키려 한다면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이죠. 마치 두 개의 심장 중 하나를 도려내야만 다른 하나가 살 수 있다고 강요받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테죠. 해경궁 홍씨가 남긴 회고록, 바로 한중록은 그녀의 이러한 처절한 고뇌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여인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을 소상히 밝히는 개인적인 증언이죠. 한중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왜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손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담담하면서도 절절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가 더 이상 왕실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어린 세손의 미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없었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무게의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실의 대를 잇고 어린 손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내어주는 어머니처럼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테지만 차마 눈물을 보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어린 정조를 품에 안고서 미래를 생각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한중록을 통해 우리는 해경궁 홍씨가 단순히 아들을 버린 냉혈한이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실의 존속을 위해, 그리고 세손의 안위를 위해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내한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시대적 제약과 유교적 대의가 얽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상황과 그녀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그녀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깊고 복잡한 그녀의 고뇌를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깊은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었고 훗날 정조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으니 말이죠. 해경궁 홍씨의 선택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었고 훗날 정조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비통한 결단이 과연 세손 정조의 왕위 계승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지, 그 파장이 조선 왕실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친아들을 뒤로하고 세손 정조의 안위를 택했던 것은 말 그대로 어린 왕자를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방패막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도세자의 편에 서서 왕실의 대의를 거스르려 했다면 아마도 세손 정조마저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왕위 계승 자체가 위태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희생 덕분에 정조는 무사히 보위에 오를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왕조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지키기 위해 돛대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정조는 매우 신중하고도 끈질긴 방법으로 아버지의 복권을 추진했죠. 그는 먼저 아버지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현재의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그곳에 혈룡원이라는 웅장한 능원을 조성하며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것을 넘어 사도세자가 비록 왕위를 잊지 못했으나 왕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훗날에는 능의 이름을 중능으로 높이며 아버지에 대한 깊은 효심과 함께 왕실의 정통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그의 통치 철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과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정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당파 싸움을 넘어선 공정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졌던 것이죠. 그는 탕평책을 계승하고 실학을 장려하며 규장각을 통해 학문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과 발전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경궁 홍씨의 고뇌에 찬 선택이 결국 세손정조를 보위에 오르게 했고 그 결과 조선 후기에 중요한 개혁과 찬란한 문화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한 여인의 지극한 슬픔과 희생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당시의 시대적 제약 속에서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른 채 내려야 했던 가혹한 운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의와 개인의 희생, 그리고 복잡한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의 그 아픈 결단은 결국 어린 세손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죠. 만약 그녀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정조는 무사히 보위에 오를 수 있었고 이는 곧 조선 후기 개혁에 큰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습니다.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그의 무덤을 영우원으로 격상시키는 등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단순히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사도세자가 묻힌 양주 배봉산 근처의 왕릉에 버금가는 혈룡원을 조성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신도시인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정치적인 메시지 또한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조의 통치 철학 곳곳에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통해 백성들을 위한 강력하면서도 공정한 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탕평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규장각을 통해 학문과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 아버지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아들의 간절한 염원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정조라는 위대한 군주의 탄생과 조선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셈이죠. 그녀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정조 시대의 눈부신 문화유산과 개혁 정신을 마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해경궁 홍씨의 고뇌에 가득 찬 선택은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명운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역설적으로 세손정조의 왕위 계승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사회의 중요한 개혁과 찬란한 문화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고뇌와 희생이 어떻게 역사의 큰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깊은 통찰 앞에서 우리는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요구했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최선의 방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해경궁 홍씨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그녀의 결정이 가져온 역사적 파장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개인의 지극한 슬픔과 국가의 큰 대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한 개인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한다는 점을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본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왕실의 비극적인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즉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죠.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 심리와 냉혹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쉽게 나눌 수 없는 인간의 선택들이 모여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해경궁 홍씨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하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결정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가장 처절하고도 유일한 최선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왕실의 계승 과정 속에서 피어난 또 다른 비극적 인물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다채로운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을 분명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